API 게이트웨이와 램더 연동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에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필수인 API 게이트웨이와 램더 연동 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프록시 통합, CORS 설정, 에러 처리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램더 통합 설정, 프록시 통합 이해, 요청 응답 매핑, CORS 설정, 에러 응답 처리, 그리고 테스트와 디버깅까지 총 6가지 주제를 학습하겠습니다. 각 주제는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예제와 함께 설명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램더 통합 설정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램더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로 마치 건물에 현관문을 달아서 외부 방문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HTTP 요청을 램더 함수로 전달하고 램더의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여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램더 함수는 AWS 내부에서만 시행되는 코드 조각입니다.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AWS SDK를 사용해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바로 이때 API 게이트웨이가 HTTP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외부에서 쉽게 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램더 함수의 기본 핸들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어츠 핸들러는 램더 함수의 진입점으로 이벤트 매개 변수로 API 게이트웨이의 모든 정보를 받습니다. 컨솔 블록으로 전달된 이벤트를 확인하고 리스판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응답은 반드시 스테터스 코드, 헤더즈, 바디 3가지 속성을 포함해야 하며 특히 바디는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하므로 JSON 스트링어 파일을 사용하여 변환해야 합니다.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API 게이트웨이가 응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램더 함수의 응답 형식 규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스테터스 코드는 200, 404 같은 HTTP 상태 코드를 지정합니다. 헤더즈는 응답 헤더를 담는 객체이며 컨텐트 타입 같은 헤더를 설정합니다. 바디는 반드시 문자열이어야 하므로 객체를 그대로 반환하면 안 되고 JSON 스트링어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프록시 통합입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모든 요청 정보를 그대로 램더에 전달하고 램더의 응답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요청 정보를 가공하지 않고 전달함으로 램더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고 관리가 쉽습니다. 프록시 통합과 사용자 지정 통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록시 통합을 사용하지 않으면 API 게이트웨이 콘솔에서 매핑 템플릿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번거롭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프록시 통합을 사용하면 램더 코드만 수정하면 되지만 사용자 지정 통합은 인프라 설정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록시 통합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프록시 통합을 사용한 램더 함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객체에 모든 요청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벤트, HTTP 메서드로 GET, 포스트 등의 메서드를 확인하고 이벤트 패스로 요청 경로를 얻습니다. 이벤트 퀴리 스트링 퍼레머터즈에는 쿼리 파라미터가, 이벤트 헤더즈에는 모든 HTTP 헤더가 들어 있습니다. 이벤트 바디는 요청 본문인데 주의할 점은 이 값이 문자열이라는 것입니다. JSON 데이터를 보내도 문자열로 들어오므로 JSON 파워스로 파싱해야 합니다. 요청 메서드에 따라 분기 처리하여 적절한 응답을 반환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요청 응답 매핑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램더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램더의 응답을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요청 본문은 문자열에서 객체로 파싱하고 응답 본문은 객체에서 문자열로 변환합니다. 이때 이중 인코딩을 주의해야 하며 JSON 스트링어 파일은 정확히 한 번만 호출해야 합니다. 올바른 요청 응답 매핑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 본문을 파싱하는데 이벤트 바디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GET 요청처럼 본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있으면 JSON5 파워스로 파싱하여 리퀘스트 바디 객체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여 리절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생성하는데 이때 바디를 정확히 한 번만 JSON 스트링어 파일로 변환합니다. 컨텐트 타입 헤더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CORS 헤더도 함께 포함시킵니다. 네 번째 주제는 CORS 설정입니다. CORS는 크로스 오러진 리소어스 쉐링의 약자로 브라우저가 다른 도메인의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안 설정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다른 도메인에 있을 때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다른 도메인 간 리소스 공유를 위한 브라우저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CORS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도메인으로의 요청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로케로스트 3000과 API example.com은 서로 다른 오러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보안을 위한 것이지만 합법적인 API 호출도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CORS 헤더를 설정하여 특정 도메인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CORS 헤더가 포함된 램더 함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실제 요청을 보내기 전에 옵션즈 메서드로 프리플라잇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이 요청에는 액세스 컨트롤러 오러진, 액세스 컨트롤러 헤더즈, 액세스 컨트롤러 메서드즈 헤더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옵션즈 요청에는 본문 없이 빈 응답을 보내면 되지만 헤더는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요청 처리에서도 동일한 CORS 헤더를 응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프리플라잇에서만 헤더를 보내고 실제 응답에서 빼먹으면 여전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에러 응답 처리입니다. 램더 함수에서 발생한 에러를 적절한 HTTP 상태 코드와 메시지로 변환하여 클라이언트에 전달해야 합니다. 적절한 HTTP 상태 코드를 사용하고 에러 코드와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며 민감한 정보는 로그에만 기록해야 합니다. 명확한 에러 메시지가 없으면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에러 처리가 포함된 램더 함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로직을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모든 에러를 처리합니다. 요청 본문을 파싱하고 유효성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메일이 없으면 400 상태 코드로 EMALR QIRD 에러를 반환합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에러의 종류를 판별하여 적절한 상태 코드로 응답합니다. 밸러데이션 에러는 400으로 예상치 못한 에러는 500으로 처리합니다. 에러 코드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며 상세한 에러 정보는 컨솔 웨러로 클라우드아치 로그즈에만 기록합니다. 에러 상태 코드 선택 가이드입니다. 400은 잘못된 요청으로 클라이언트 오류를 나타냅니다. 401은 인증 실패를, 403은 권한 부족을 의미합니다. 404는 리소스를 찾을 수 없음을, 500은 서버 내부 오류를 나타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HTTP 상태 코드를 사용하면 클라이언트가 에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테스트와 디버깅입니다. 램더는 AWS 클라우드에서만 실행되므로 로컬에서 디버거를 붙여서 단계별로 실행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아치 로그즈로 충분한 로깅을 하고 램더 콘솔에서 직접 테스트하며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작성하는 등 램더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스트 가능한 램더 구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점마다 컨솔 블록으로 로깅합니다. 먼저 입력 이벤트 전체를 JSON 스트링어 파일로 출력하고 환경 변수를 확인합니다. 요청을 파싱한 후 결과를 로깅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한 후 결과를 로깅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캐치 블록에서는 에러 메시지, 스택 트레이스, 이벤트를 모두 로깅하여 문제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클라우드아치 로그즈는 램더 디버깅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램더에서 컨솔 블록으로 출력한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아치 로그즈에 기록됩니다. 로그 그룹별로 검색이 가능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해야 하며
사용자의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인증 토큰 등을 로그에 남기면 안 됩니다. 램더 콘솔에서는 테스트 이벤트를 직접 만들어서 함수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프록시 템플릿을 제공하므로 실제 API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이벤트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팀 모음입니다. API 게이트웨이와 램더 연동 시 자주 하는 실수를 피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핵심 팁입니다. 램더 프록시 통합을 항상 활성화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세요. 바디는 정확히 한 번만 JSON 스트링어 파일로 변환해야 이중 인코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옵션즈 메서드 처리는 CORS를 위해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PI 게이트웨이와 램더 연동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셨습니다. 램더 통합 설정부터 프록시 통합, 요청 응답 매핑, CORS 설정, 에러 처리, 그리고 테스트와 디버깅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AWS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자신있게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즈니스 로직을 별도 함수로 분리하면 제스트 같은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개별 함수를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는 실제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에 HTTP 요청을 보내서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자동으로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램더 함수는 항상 스테터스 코드, 헤더즈, 바디 형식으로 응답해야 하며 바디는 JSON 스트링어 파일로 문자열 변환이 필수입니다. API 게이트웨이 설정에서 램더 프록시 통합 사용 체크박스를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CORS 헤더를 모든 응답에 포함시키고 옵션즈 요청을 반드시 처리하여 프리플라잇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아치 로그즈에 충분한 로그를 남겨서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여 자동으로 검증하세요. 지금까지 API 게이트웨이와 램더 연동 완벽 가이드를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 보면서 익혀보세요. 감사합니다.